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1시간짜리 20분에 한다고 했으니까 저랑 같이 달리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오늘 면역, 해독, 성장 3개 다 해야 돼.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3개 다. 만원짜리 5천원, 아니 5천원짜리 없죠.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00원짜리 떨어지면 그 중에 뭐 주실 거예요? 아따 3개 다 주스라니까. 계속 말귀를 잔말로 해. 3개 다 주워야지 놔두고 가라. 그죠?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사업한 지가 지금 19년 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저한테는 조금 많은 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그리고 이 제품으로 인해서 신뢰를 받는 좀 사업적으로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예쁘죠? 우리 아이들 이거 국산으로 찾아올란 데 없어. 그래갖고 이제 외국산으로. 예.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이렇게 성장.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어른들은 노화를 한다 그래요. 뭐가 중요해요? 2달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시라니까요. 그죠? 성장도 중요하고 노화도 중요해요. 우리도 빨리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 2가지가 면역이거든요. 애들도 다 잘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뭐가 있냐? 이제는 칼로리는 과잉 시대예요. 못 먹는 집은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영양소는 많이 떨어진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무분별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과 상식 플러스 오늘 한번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준의 폭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시간이에요. 제품 사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면 좀 조금 어때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질병도 달라지고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19년 전, 20년 전에 사업할 때만 해도 우리 애기가 좀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좀 눈이 나빠진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인 질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화비만, 성조숙증까지 굉장히 카테고리가 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는 낫다면 거의 다 쌍둥이에요. 왜 그래? 또 그래 몰라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과 시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것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다 시술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홈미팅에서 하시는, 그리고 이 자리를 초대하신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서 예신반도 있어요. 예비 신부들, 엄마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건강 공부하는 시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미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막 애기들이 나대가지고 ADHD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한 ADHD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유독 거짓말을 많이 한다. 조용한 ADHD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발견이 안 돼요. 늦게 발견이 돼요. 항상 고학년 때. 그래서 유심히 면밀히 보셔야 돼요. 자꾸 준비물 놓치고 거짓말하고 했던 말 안 했다고 하고 그런 거는 조용한 ADHD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증상도 요새는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소화비만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아이들이 당뇨부터 너무 많습니다. 이 사진도 너무 좋죠? 건강, 우리도 이런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는 막 눈 번떡 뜬다. 거의 있겠지만 거의 드무세요. 솔직히 요즘에는 잠과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도 유퀴즈에서도 잠이라는 주제로 잠 박사님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굉장히 그리고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냥 잠자는 걸 아깝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건강을 자꾸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나눠보실게요. 이제 올여름이 아니라 이제 여름 되어버렸어. 같은 옷 다른 핏,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번 더. 저 이 사진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인터넷에 분명히 사진 보고 옷 샀는데 내가 입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 분명히 예복 샀거든. 근데 내가 입으니까는 본 애기하고 내가 입은 애기가 틀려버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꿈이 뭐였냐면은 마른 비만 한번 돼보고 싶다. 평생에. 근데 똑같이 비만인데 나는 뚱뚱이 비만. 근데 얘는 살이 없어 보이는데 마른 비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키가 156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오늘 힐 9cm. 근데도 좀 작게 안 보이더라고. 근데 몸무게가 항상 60선이에요, 제가. 근데 그것도 안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검이요. 사지 말단만 가늘어.
그리고 이제 배하고 이런 데가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장 지방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58, 59에 키가 156에 내장 지방 같은 경우가 거의 뭐 그래도 한 8, 9레벨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소비자분은요. 키가 168, 환상이죠, 여자분. 그죠? 몸무게가 56. 우와. 그죠? 내장 지방 14. 체지방률 39.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부러워. 마른 비만이잖아. 근데 나는 뚱뚱이 비만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랬는데 그 상담하시는 컨설팅 그 과장님께서 그 서영 팀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저분이 더 위험하시다고. 왜 본인이 뚱뚱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저도 왜 그 말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막 뭐 어디가 뺄 데가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나 질투하는 사람이요. 그죠? 뭐 너 더 뺄 거 없어. 이제 그만해. 아니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줘야 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다니는 사우나 가잖아. 너 희정아 뺄 거 하나도 없어. 저 그 언니도 이제 안 만나요. 뺄 거 무시 하나도 없어. 겁나분디. 근데다가 아시죠? 저희 거 인바디 기계는 다른 인바디 기계하고 전혀 달라요. 동사무소 헬스거를 그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에 있는 체수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을 딱 잡으시면은 전류를 흘려가지고요. 내 몸의 세포의 건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있냐? 부종, 염증 싹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암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바디 올라갔을 때 빵점 나왔어요. 왜 그랬게요? 수분도가 안 잡혀. 물을 너무 안 먹는 사람이라. 그래서 물티슈 다시 닦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염증 그 세포 그 수분 건각 있잖아. 밑에 0.38, 39 나오는 거. 그게 9가 3가 넘어가면 인바디 점수 빵점 나와요. 예, 그리고 알다시피 부종은 안 빠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인바디 점수가 잘 나오더라도 그 마지막에 있는 뒷장에 나오는 세포 삼각 그 건강도하고 그걸 보셔야 돼요. 위삼각이 얼마만큼 그 각도수가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 한 번도 안 재보신 분들은요 끝나고 그거 기계가 틀리다니까요. 일반 그런 헬스클럽 기계 그거 공짜로 해주잖아. 반드시 재고 가세요.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제가 좀 이 이야기는 암 환자 보신 분들 그분들 인바디 재면 위삼각 나오는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 다시 검사 받게 해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이것이 녹음돼서 징역 가부감시. 그러죠. 일단은 또 봐보세요. 우리 바디버든이라고 아시죠? 옛날엔 경피독이라고 했지. 근데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바디버든 이제 영어로 되어버렸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체내에 쌓인 유해 화학물의 총량.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 경구독, 흡입독, 경피독 이게 독소예요. 나는 독소 없어야 그런 사람 물론 없겠어요. 근데 독소가 뭔지를 몰라. 내가 오늘 마시는 물, 공기 그리고 내가 뭐 대기질에 있는 거 쉽게 말을 하면 뱀한테 물리면 빨리 죽을까요? 뱀 독을 마셔보면 죽을까요? 빨리 죽을까요? 의견이 분분하죠. 쉽게 말하면 차라리 뱀 독을 먹어보면 간에서 해독을 해. 그러니까 조금 덜 늦게 죽어. 죽긴 죽어. 이게 맹독이면은. 근데 물려보면 혈액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또 경기도가 뭐냐? 흡수되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풍기 안 들고 락스 쓰는 집들 진짜 락스 쓰지 마세요. 환경오염됩니다. 그 사람들 재폐 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공업용 폐수나 그런 데서 오염되는 게 아니라 생활 용화수로 인해서 폐수들이 훨씬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저희 제품을 세제부터 너무 좋아해요. 바로 물로 환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퐁퐁 하나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환경운동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세 개가 다 나쁜 놈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쁜 놈은 경피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머리 감으셨죠? 샤워했죠? 그리고 뭐 발랐죠? 양치했죠? 그게 만약에 나한테 좋은 이익이 아니라 다 도구로 흡수가 된다면 그래서 아메이 바디 제품하고 우리 세제 종류들은요 소비자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너 뭐든지 아메이 거 쓰냐? 그러면 말씀을 잘해줘야 돼요. 비건이요 좋은 거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행곰성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환경오염 시키지 않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남아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샴푸도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바디용품도 치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들으십시오.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독소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구취, 채취 많이 나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말하다 이거 있잖아. 입냄새 너무 많이 나면은 그죠? 그 채취도 많이 나요. 땀에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일 없지만 저는 간혹가다 버스 타거나 그러면 느끼거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기들 있죠. 우리 꼬맹이들 여러분들 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기들 겨드랑이하고 가랭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봐. 깨끗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른들 들어봐. 으이구 안 그래요. 다 착색되고 거기가 쉽게 말하면 림프, 사타구니, 서해부 해가지고 뭐예요? 그쪽이 착색이 된 게 전부 다 독소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죠. 사우나 가면 엄마들이 겁나게 쳐대싸 죽어. 급소예요. 그래서 그냥 비누질하면서 여기 손 있죠. 이거를 그냥 살살살 문지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들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거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깨끗해요. 나이 먹어서 착색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기름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것도 뚫어드려야 됩니다. 그거 오늘 뚫어드릴 수 있어. 근데다가 보세요. 뭐가 있냐? 이렇게 보듯이 두피 3.5, 이마 6, 생식기 42배.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매출이 포함이 하나도 안 돼. 휴지, 생리대, 물티슈. 생식기하고 항문에다 쓰는 것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해드린 거면 진짜 여러분들 찐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바꿔 쓰셔야 돼요. 아이들 기저귀하고 물티슈 생리대 태울 때 발암물질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아메리카 생리대는요, 쉽게 말하면 모카솜이야 유기농이야 그게 아니에요. 씨앗부터 시작을 해요. 재배하는 그 땅까지. 근데다가 개수하고 가격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휴지 같은 거 딱 채워놓으시잖아요. 아, 나 매출 없는 거 이거 말리려 하면 안 된대. 휴지도요, 딱 여러분들이 선반에 딱 채워놓으시잖아요. 욕실에다가. 그럼 일반 휴지하고 같이 비교해 보세요. 우리 것이 더 뚱뚱하고 키도 커요. 훨씬 쌉니다. 훨씬 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한번 바꿔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나 어떤 불의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가 안 돼. 근데 염증, 당, 심혈관계 이런 암은 내가 그래도 생활 속에서 뭔가를 케어하면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예방이다. 옛날에는 치료의학이었으면 요즘에는 예방의학이다. 한 가지 보고 가실게요. 위해서는 혈당 관리가 필수일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당뇨가 없던 분들이 갑자기 당뇨가 생긴 게 이게 건강에 아주 큰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 환자 중에서도 가족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당뇨 진단을 받은 이런 분 계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꼭 검진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암이 있어요. 뭐죠? 췌장암입니다. 자, 제가 환자 사례 좀 보여드릴 건데 좀 안타까운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쯤에 당뇨 진단을 갑자기 받았어요. 근데 생활관리를 이렇게 못하는 분도 아니셨고, 당뇨 진단을 받으니까 검진센터에서 췌장 관련해서 검진 한번 받아보라는 권유를 한번 받긴 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왜 우리 넘기는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넘기셨는데, 그로부터 2년 있다가 CT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이 부위에 있는 게 췌장암이거든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때 검진 받을 거 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이 키운 거기 때문에. 자, 왜 당뇨인 분들이 췌장암 위험이 있느냐? 이 췌장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서요 70% 정도가 당뇨 환자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당뇨인 분들이 비당뇨인에 비해서 췌장암 발생률이 무려 7.5배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갑자기 당뇨를 진단받거나 그러면은 3, 4년 이내에 췌장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한 40%가량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 검사를 그래서 제가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언니 우리 아빠가 갑자기 당인 것 같아. 그럼 저는 췌장 검사 시켜요. 췌장암은요, 췌장 같은 경우는 CT 찍어도 잘 안 나와요. 그것도 판독하는 선생님 따라 틀려.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진짜 CT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MRI 찍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췌장은 왜 그러냐? 그림자 장기야. 그러니까 발견이 되면 항상 3기 말기예요. 그리고 췌장암은 아시죠? 모든 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셔요. 내 마지막 남은 통증을 낼 수 있는 그걸 마지막까지 다 태우고 가는 암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죠. 근데 췌장암은요, 제가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식 드시는 집은 빨리 와요. 9시부터 11시까지는요 지방분해 요소 안 나와요. 우리가 야식을 신선한 샐러드를 먹진 않잖아. 그죠? 신선한 고기를 먹지.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좀 조심하자는 거지. 그래서 또 제가 또 좀 이따가 아까 당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집안에 이제 당 내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소비자가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 한 분은 제가 놓쳐가지고 했는데 여지없이 6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가족력이 없는데 왜 당이야? 내가 그랬거든. 췌장 가봐라.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아빠가 자꾸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꾸 화장실 자주 가셔. 전립선이 안 좋은가 봐 언니. 검사해봐. 아니야. 당 검사해봤대. 당 나왔어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스폰서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하시고 또 제가 또 하다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올리고 뭘 비워야 돼? 우리 지방이나 이런 것 좀 비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왜 아이들이 나쁜 걸 먹냐? 엄마가 사줘서 할머니가 줘서 그게 문제예요. 아시죠? 애기가 5살이 돈 좀 줘봐 나 가서 마이쮸 좀 사 먹게 안 그러잖아. 엄마가 사줬어. 그러죠? 그리고 채워야 돼요. 영양소로. 그러면 지방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리고 올려야 돼요. 면역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제품으로 자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 말씀드릴 제품은 이 9가지 제품들을 한꺼번에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토탈적으로 아이들이 먹으면 키가 커요.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질환들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변명 안 나오는 경우 있죠. 자꾸 붓는데 희정아 병원 가면 의사가 스트레스래. 맨날 스트레스라고 하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쉬세요 하잖아. 일하는데 어떻게 쉬어? 속으로 네가 돈 줄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못 쉬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는 의사들도 잘 몰라요. 원인 모를 질병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나는 잘 챙겨 먹어. 심지어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해.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붓고 힘들어. 그러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이게 솔루션으로 나온 거예요. 이 제품들 전체를 내가 매 새끼를 알약대로 가루대로 다 타먹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못 해 먹으세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쉐이크 형태로 드시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제품들 그래서 제가 제품을 좀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기본 인주 아시죠? 이제 뭐 2030은 말할 것도 없지만 60, 70들은 특히나 근테크 하셔야 돼요. 근테크 하셔야 돼요. 근력이에요. 근력이 떨어지니까 살이 후들거리기도 하지만 점점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 이꼬르 면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력 없는 분들 손발 맞으면 여름에 또 시원하게 차가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요, 특히나 제가 1번 장표에다 넣은 이유가 얘가 내 몸에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을 크게 하면은 영양소를 3개만 넣어도 온뻑 잡을 수 있고요. 그릇이 작으면 영양소 10개를 넣어도 다 흐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화이버비츠 식이섬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식이섬유가 저희 것이 이 알갱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루로 된 파우더도 들어가요. 근데 요 알갱이로 된 것 같은 경우는 3:1 비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황금 비율. 이거 진짜 나는 식이섬유 먹으면 설사하고 변비 있고 별로 안 좋아. 이 비율이 안 지켜져서 아메이는 굉장합니다. 그죠? 제가 3:1 비율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저도 가끔씩 소비자나 파트너들이 왜 식이섬유를 2개나 넣어? 이야기 하시거든요. 보실게요. 이 단세지방산은 이제 식이섬유가 장에서 소화 분해 발효되면서 생기는 유기산 같은 거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섬유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먹으면서 생겨나는 물질이에요. 이 단세지방산은 장의 점액이 중요한데요. 이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느슨해진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으로 밖으로 빠져나와서도 우리 몸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장내 환경을 산성 형태로 만들어서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유해균이 줄어드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니까요. 아주 매력적인 것이 바로 이 단세지방산입니다. 선생님 사실 단세지방산은 좀 어렵고 저는 식이섬유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식이섬유하면 뭐 채소, 그다음에 과일, 그리고 견과류에도 식이섬유 있다는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먹으면 될까요? 반만 맞습니다. 반만? 영지 엄마가 그러게 100점이 아니고 50점이에요. 많이 알고 처음 있다고 봤어요, 영지 생각했는데. 엄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식이섬유도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제가 팔방미인이라고 말씀드렸던 단세지방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도 잘 녹기 때문에요. 장에서 분해되고 발효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에 흡수가 되게 되면 수분과 결합을 해서 약간 젤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보다도 또 장에 잘 붙어서 머무를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단세지방산을 위해서라면 좀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색이 무맛 무취예요. 그래서 저는 애기들 키울 때 지금 24살짜리 저희 딸 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밥에다 그냥 한 포씩 넣어서 했어요. 잡곡밥 안 먹였어요.
진짜 어린애들은 잡곡과 해먹이면 그냥 똥에서 그대로 나와요, 잡곡이. 그리고 어르신들도 당뇨 있으신 분들 자꾸 잡곡밥 드시는데 잡곡밥도 꼭꼭 씹어 드실 자신 있으면 드시고 안 그러면 식이섬유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썩습니다. 오히려 이거 부패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잡곡밥 좋다고 막 드실 일은 아니에요.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저는 조금 그거를 조금 제가 자중을 시키거나 아니면 소화분해 효소 있는 엔자임 바이옴 효소를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드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취업을 비타민 B, B군 아시죠? 에너지 생성, 대사, 이용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맨날 내가 그냥 잠자도 피곤하고 내가 아침에 어디만 나갔다 오면 저녁에는 쉬어줘야 돼. 그런 분들한테 딱이고요. 그리고 레시틴, 두뇌와 혈관 건강에 동시에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팁 드리면은 그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몸살일 때 그 뚫어줘요. 시원하게 녹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요. 아무튼 엄청 좋아요. 아유, 이제 마음 밥이 알려줄 거만 이거는 막 급하게 체하는 사람들 겁나 좀 먹으면 바로 그냥 뚫려버려. 뭐 말을 겁나 무시 많은데 말을 못 해주겠네. 그리고 아세로라씨,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먹으면 재채기 멈춰버려. 몸에 징역까지 생긴대. 너무 좋아.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걸 갖고 다니면서 3알 5알씩 막 계속 먹잖아요. 화이트닝 비싼 하자고 바를 필요가 없어. 피부 관리할 필요가 없어. 겁나 하얘져 버려. 저 하얘진 거예요. 그죠? 칼맥디 요즘에 살 빠지고 잠자라고 신경 안정제 굉장히 많이 효과 있죠. 뼈에도 물론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더 이상 들어오는 영양소를 흡수를 못 해요. 있는 걸 가둬두는 역할을 하거든.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걸 못 먹었고 젊었을 때 이거 못 챙겼던 지금은 근테크 하시면서 단백질 뭐 드시면서 이거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요즘 그래서 ADHD나 약간 좀 정서불안 있는 분들도 이거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들쑥날쑥하고 조증 있는 분들은 칼맥 선물해 드리고요. 그리고 에센셜 아미노. 나는 단백질을 그렇게 먹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근력이 안 생기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아미노 부족이에요. 아미노는 아시죠? 단백질의 가장 최소 단위예요.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죠. 류신, 이소류신, 발린. 특히나 류신이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흡수가 짝짝짝짝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전후에 드시면 훨씬 더 좋은데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 파이토믹스, 아연, 비타민C 너무 좋아요. 이거 저는 애기들 어렸을 때 전 딸만 둘이었잖아요. 이걸로 키웠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저도 지금 피곤할 때도 이걸 먹거든요. 너무 좋아. 여름에 지금 딱인 것 같아. 아이들 얼음통에다가 이거 진하게 갖고는 그 아이스크림 만들어 주세요. 엄마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못 안갚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와. 아 이러면 안 되고 BTS는 마지막에 나와. 더블 X. 여기에 더블 X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종합 영양제. 이게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그 차이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완전 다릅니다. 아시겠죠? 비타민 14종, 미네랄 10종, 식물, 농축물이 19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더블 X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나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더블 X 하나라도 드세요. 진짜 제 마음은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우리가 담는 것이 이번에 좀 행사 중인 정수기 하나 또 팔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뉴스에 나왔죠. 정수기가. 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유해 물질을 170여 개 이상을 거르는 유일한 지구상의 정수기가 나왔어요. 어차피 내가 돈을 주고 달달마다 똑같이 100만 원짜리 쓸 거고 내가 만약에 200만 원짜리 쓸 거면은 이왕이면 전 세계 1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나라 1위 쓸 거예요? 전 세계 1위 쓸 거예요? 전 세계 1위 써야지. 생각해 보세요. 영양제 하나 먹으면요 남편이 건강해질 수 있어.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나 지는 안 먹고 신랑만 먹이더만. 저는 처음에 암에 배웠죠. 나만 먹었어요. 난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죠? 그리고 또 애기만 먹여. 근데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또 애기만 먹여. 근데요 물은요 놔두면 온 가족이 다 건강해져.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 빠르신 분들은요 이 100만 원이 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도 바꿔요. 바보 상자니까 보지마 하는 테레비도 5, 600 주고 바꿔요. 1년에 딱 한 번 한 달 트는 에어컨도 4, 500만 원 주고 사요. 무엇이 비싸요? 갈 때 하나씩 사가세요. 이번에 또 행사도 함께 제발 사세요. 진짜. 요즘 왜 그래요? 제가 상담을 받으면 다들 애기들이 다 안 좋아. 냉온정수기 먹고 속이 상해 죽겠어. 아메이가 냉수 왜 못 만들겠어요? 만들어요. 안 좋으니까 안 만들어요. 끝까지 지켜요. 기본에 충실한 회사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오면 어쩔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똥키트까지 하셔야 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요. 마지막에 똥을 싸야 되겠잖아. 그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신랑 거예요.
운동도 하고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러니까 건강한 줄 알았어. 그때 이렇게 병자로 나왔어. 유익균도 없고 유해균만 나왔어. 아주 개판. 마이크로바이옴 다형성 이제 곧 있으면 병원에 생겼어. 딱 저거 2달 먹이고 이거 했어요. 바깥으로 다 뻗었잖아요. 이 빨간 것이 그 사람 거라니까 이거 보라색이 아니라니까 놀래지를 않네. 지금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바뀌어요.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이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봐보실래요? 복부 불편,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인지 기능도 평균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근육 관련. 헬스클럽 쉬는 날만 빼고 운동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안 간가 봐. 안 갔나 봐. 어디 간다 소리 하고. 그리고 2달째 딱 검사를 했는데 근육 관련 보실래요? 최상 나왔어요. 피부 트러블 평균보다 다 최상 나왔어요. 하세요. 인지 기능도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인지 기능도 다 옆으로 갔어요. 하셔야 돼요. 초기 치매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은 강진 소비자. 진짜 수간호사세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안 해봤는데 다 되셨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분은 70대 어머니 갑상선 드시고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타서 드시는 거. 마지막으로 최근간에 제 관리하시는 분. 혈소판 감소증 초등학교 4학년제 남자예요. 1년 동안 해서 계속 검사 수치가 떨어졌어. 그래서 별의별 주사를 다 맞아요. 면역적으로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지면은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쉽게 얘기하면은 안에서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그냥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친구 똥검사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일자로 나왔어요. 여기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맞춤형 유산균 2달째 먹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그 친구가 원래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하는데 급격적으로 그 혈소판 수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했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여기서 2단계 더 떨어지면 치료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 나오니까 약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뭐 스테로이드 뭐 할 수 있는 주사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일비 하지 말고 먹이면서 좀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2주 뒤에 갔는데 수치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안 떨어졌어요. 그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반신반의해서 그 다음에 갔더니 처음으로 떨어진 거야. 그리고 2주 뒤에 갔는데 수치가 좀 올라갔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으로 미뤄줬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들어간 것이 아니요. 이해되시죠? 그냥 종합적으로 영양소를 채워주니까 면역이 좋아지니까 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시간을 더 쓰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할 때 저는 알람 울리기 전에 바로 일어나고요. 붓기 없고요. 살 빠졌고요. 소화 잘 되고 화장실 잘 가고요. 잠깐 레드선 잡을고요. 피부 광나죠.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안 먹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마치겠습니다.